구례의 아침은 언제나 장독대에서 시작됩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72살의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으로 향하죠. 오늘도 순덕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거친 손으로 장독 뚜껑을 열고 콧잔 등에 맺히는 물기를 닦아냅니다. 가을 햇살이 장독을 비추자 순덕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져요. 평생을 발효 음식과 함께 온 그녀의 손끝에서는 언제나 생명력이 피어납니다. 아이고, 이번 청국장은 맛이 더 깊어졌네. 순덕은 혀끝으로 맛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외동아들 정지훈이 사는 서울로 보낼 다이어트 청국장 가루를 만드는 날이에요. 지훈은 파리에서 의학을 공부한 의사로 프랑스인 피부과 전문의 클레어와 결혼해 청담동에 개업을 준비 중입니다. 순덕은 며느리 클레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맑은 클레어는 낯선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 애쓰는 모습이 순덕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우리 며느리 피부가 하얀데 이거 먹으면 더 고와질 거요. 순덕은 정성스레 청국장을 말려 가루로 빻으며 중얼거립니다. 탁자 위에는 이미 손질한 열무김치와 깻잎 장아찌가 도시락통에 담겨 있어요. 순덕은 서울에 사는 아들과 며느리가 바쁜 일상에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먹을까 항상 걱정합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직접 만든 반찬과 장을 꾸러미에 담아 보내는 것이 그녀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햇살이 더 밝아질 무렵 순덕의 오래된 전화기가 울립니다. 화면에는 지훈이라는 이름이 떠요. 순덕은 서둘러 전화를 받습니다. 어머니, 저 지훈이에요. 다음 주에 병원 개업식 하는데 어머니도 꼭 오셨으면 해요. 클레어도 어머니 보고 싶대요. 순덕은 놀라움과 기쁨에 얼굴이 환해집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클리닉 개업식이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네요. 그려, 내가 꼭 갈게. 우리 아들 큰일하는데 엄마가 어찌 빠지겠어. 전화를 끄는 순덕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설렘과 동시에 작은 불안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병원에 시골 할머니가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을 위한 자리인데 그런 생각은 접어둡니다. 순덕은 이날을 위해 아들이 사준 정장과 작은 꽃핀을 꺼내 들고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말린 청국장 가루를 더 정성스레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순덕은 구례 시외버스 터미널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한복 위에 아들이 선물한 단정한 코트를 걸치고 작은 꽃핀으로 머리를 장식했어요. 손에는 정성스레 포장한 보따리가 들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다이어트 청국장 가루와 손수 담근 반찬, 들기름이 가득했죠. 서울행 버스 타실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방송이 흘러나오자 순덕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촌스러워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거울을 꺼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핍니다. 얼굴에 분홍빛이 감돌고 평소보다 조금 진하게 바른 립스틱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입니다. 순덕은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버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점점 도시의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고층 건물들과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를 보며 순덕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시골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 같아 괜히 움츠러듭니다. 한켠으로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큰 행사를 축하하러 가는 길이니 기쁨이 더 컸어요. 청담동이라고 하면 어디쯤이라고 했더라. 주소가 적힌 쪽지를 꺼내들며 순덕은 미간을 찌푸립니다. 낯선 도시에서 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아들이 보내준 택시비가 든 봉투가 있으니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도착한 순덕은 택시를 타고 청담동으로 향합니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시골에서 올라온 노인을 흘깃거리며 묻습니다. 할머니, 청담동 어디로 모실까요? 여기 주소가 있어요. 클레어 에스테틱이라고 적혀 있네요. 택시기사는 주소를 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아이고,
거기 요즘 핫한 신상 클리닉 아닙니까? 할머니 손주분이 거기서 일하세요? 순덕은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들 병원이요. 오늘이 개업식이랍니다. 택시기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거기 의사 선생님이 프랑스에서 공부하셨다고 들었는데. 순덕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아들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오르는데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택시에서 내린 순덕은 화려한 간판과 대리석으로 치장된 건물 앞에서 잠시 망설입니다. 입구에는 세련된 복장의 젊은 남녀들이 오가고 있었죠. 순덕은 보따리를 꼭 쥐고 깊은 숨을 내쉰 후 당당히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 지훈이 자랑스러운 날인데 엄마라고 기가 죽을 순 없지. 순덕은 용기를 내어 클리닉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실내는 향긋한 아로마 향이 가득했고 모든 것이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 앉은 젊은 여성이 순덕을 보고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정지훈 원장님 어머니에 오늘 개업식에 왔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서둘러 전화를 걸더니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입니다. 순덕은 로비에 서서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클리닉 내부를 둘러봅니다. 그때 환한 미소를 지으며 클레어가 나타났어요. 어머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클레어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말하며 순덕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미소와 달리 당혹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순덕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기쁨에 찬 얼굴로 보따리를 내밉니다. 우리 며느리 얼굴이 더 고와졌네. 이거 내가 정성 들여 만든 청국장 가루야. 아침마다 한 숟갈씩 물에 타서 마시면 피부도 좋아지고 살도 빠진단다. 클레어는 보따리를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지만 눈치를 살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로비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쏠리자 클레어는 순덕의 팔을 가볍게 잡아 복도 쪽으로 안내합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VIP 라운지가 아직 준비 중이라 잠시 이곳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순덕은 클레어를 따라 좁은 대기실로 들어갑니다. 창문 하나 없는 그곳은 직원들의 휴게실처럼 보였어요. 탁자 위에는 미니 냉장고와 커피 머신이 놓여 있었죠. 순덕은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며느리가 바쁠 테니 이해한다고 생각하며 자리에 앉습니다. 저 잠시 손님들 맞이하고 올게요. 편하게 계세요. 클레어는 서둘러 말하고 나갑니다. 문이 닫히자 순덕은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화려한 개업식과는 달리 쓸쓸한 대기실에 홀로 앉아 있자니 마음이 조금 불편해집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순덕은 화장실을 찾아 대기실을 나섭니다. 긴 복도를 따라 걷다가 문득 클레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덕은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봅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어 클레어와 젊은 여성이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쩌다 저런 분이 여기까지 오셨어? 혹시 환자분이셔?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클레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니, 시어머니야. 솔직히 병원 이미지 망칠 뻔했잖아. 진짜 시골 냄새 장난 아니야. 순덕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두 귀가 윙윙거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클레어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순덕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골 냄새, 병원 이미지라는 단어만이 머릿속을 맴돌 뿐이었죠. 충격에 휩싸인 순덕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섭니다. 그 순간 발이 꼬여 균형을 잃고 말았어요. 계단이 바로 뒤에 있다는 것을 미처 알아채지 못한 채 순덕은 그대로 뒤로 넘어져 계단을 굴러떨어지고 맙니다. 쿵, 쿵. 몸이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누군가 119에 전화해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순덕은 눈을 감은 채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들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큰일 날 날에. 그리고 순덕의 세계는
완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황급히 달려왔지만 순덕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들은 서둘러 응급처치를 하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클레어는 충격에 휩싸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조금 전까지 시어머니에 대해 한 말이 이제는 가슴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규칙적인 기계음. 순덕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면서 낯선 병실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오른쪽 다리와 허리는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주변을 살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고 병실 문 앞에서는 몇몇 의료진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순덕이 작게 신음하자 간호사가 재빨리 다가왔어요. 할머니, 정신이 드셨어요? 괜찮으세요? 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클레어의 말,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일, 가슴이 다시 아려오며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검사 결과 다리에 골절이 있으시고 허리도 약간 다치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지만 당분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가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순덕이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클레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클레어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병상 옆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님 많이 아프세요? 클레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그냥 늙은이가 조심성이 없었네. 클레어는 불편한 침묵 속에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이 넘어지신 건 제 잘못이에요. 순덕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슬픔과 서운함이 가득했지만 얼굴에는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아들의 새 출발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훈인 모르제? 이런 일로 걱정시키면 안 되는데 순덕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클레어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저 이미 연락했어요. 지훈이 지금 비행기 타고 오는 중이에요. 순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괜찮다고 말해야 했는데. 우리 아들 해외 학회 가서 발표한다고 했잖아. 클레어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지훈이 알아야 했어요. 순덕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클레어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게 꿈이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우리 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게 내가 잘 말할게. 넘어진 건 내 실수니까. 클레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미안함보다는 당혹감이 더 커 보였습니다. 순덕은 그것을 느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시 한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병실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클레어는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잠시 병원에 다녀올게요. 개업식 마무리해야 해서. 순덕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봐. 손님들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여기서 시간 보내지 말고. 클레어가 나간 후 순덕은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병실의 정막 속에서 그녀의 흐느낌만이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벌레 보듯 한다는 것이 이런 느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장독대와 함께한 손으로 정성껏 만든 청국장 가루가 이렇게 비웃음을 살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순덕은 눈물을 재빨리 닦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순덕의 상태를 확인하고 약을 건넸어요. 할머니, 이 약 드시고 좀 쉬세요. 아, 그리고 아드님이 방금 병원에 도착하셨대요. 곧 올라오실 거예요. 순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정말로 온 것일까요? 그녀는 거울을 찾아 얼굴에 눈물. 자국을 지우려 했지만 병실에는 거울이 없었어요. 다만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괜찮아.
넘어진 건 내 실수란다. 순덕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아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들이 며느리와 다투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녀에게는 가족의 화목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순덕은 환한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훈의 얼굴에 깃든 분노와 걱정을 보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급히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순덕은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 뭐하러 이렇게 급히 왔어? 괜찮은데.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잠시 후 지우는 천천히 몸을 떼고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의사 선생님이 오른쪽 다리에 골절이 있다고 하셨는데.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뼈는 곧 붙는다네. 근데 학회는 어쩌고? 발표한다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지훈의 눈빛이 굳어졌어요. 어머니가 다치셨는데 무슨 학회예요?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발을 헛디뎌서 그런 거지 아무도 탓할 사람 없어.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니, 진짜로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클레어한테 들었지만 제 귀로 직접 듣고 싶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자신의 실수라고 둘러대야 할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순덕은 결국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화장실 찾아 나갔다가 우연히 클레어랑 친구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시골 냄새 장난 아니다. 병원 이미지 망칠 뻔했다. 그런 말을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놀라서 뒤로 물러서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진 거지.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번져갔어요. 하지만 순덕은 재빨리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아, 화내지 마. 클레어도 나름 힘들었을 거야. 외국에서 와서 한국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의 진심과 정성을 알아주지 못한 거고요. 순덕은 아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지훈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결심한 듯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클레어를 만나고 올게요. 순덕은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훈은 빠른 걸음으로 병실을 나갔어요. 순덕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금이 가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병실의 정막 속에서 순덕은 자신이 서울에 오지 말았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정성껏 만든 청국장 가루가 비웃음거리가 된 것은 여전히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발효 음식과 함께 온 그녀에게는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했죠. 문이 다시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조금 지쳐 보였지만 어딘가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순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클레어는? 지훈은 어머니 옆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가 만든 청국장 가루는 클레어가 먹는 수입 영양제보다 더 진짜입니다. 어머니의 정성과 지혜가 담긴 거죠.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에 표정이 굳어졌어요. 병원 투자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거예요. 순덕은 놀라 몸을 일으키려다 통증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 꿈이었잖아. 그 병원이. 내가 괜한 오해로 이런 일을 만들었구나.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탓이 아닙니다. 제가 미쳐보지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클레어와 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너무 달랐던 거죠. 순덕은 슬픈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아들의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그 사람도 외지 사람이고 사는 방식이 다른 기라.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 지훈은 고개를 저었지만 어머니의 손을 꼭 마주 잡았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어무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무이와 함께요. 다음 날 아침 병실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순덕은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훈은 어머니의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의사는 순덕의 상태가 호전되었으니 가정에서 요양해도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리 깁스는 한 달 정도 해야 하지만 움직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지훈아,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순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네, 어무이 이게 최선입니다. 어제 클레어와 길게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나눴고 저희의 관계와 병원에 대해서도 정리했습니다. 순덕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신 때문에 아들의 인생이 뒤틀린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클레어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수수한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순덕은 미소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클레어는 병상 옆으로 다가와 순덕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덕은 클레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넌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그저 우리가 너무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거지. 클레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어요. 클레어, 어머니께 할 말은 더 없어? 지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클레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이 주신 청국장 가루, 어제 저녁에 물에 타서 마셔봤어요. 처음에는 향이 강해서 놀랐지만 마시고 나니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순덕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클레어의 다음 말에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지훈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차이는 생각보다 컸나 봐요. 병원 투자 철회와 우리 관계에 대해서도. 지훈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은 긴장으로 뻣뻣해 보였어요. 순덕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클레어, 내가 만든 청국장 가루가 효과가 있었다니 다행이구나. 사실 그건 우리 할매 때부터 내려온 비법이란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 이걸 먹고 건강하게 살았지. 순덕은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클레어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어요. 정말 귀중한 비법이네요. 이런 걸 몰라봤다니. 지훈이 갑자기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있었어요. 엄마가 만든 청국장 가루는 당신이 먹는 수입. 영양제보다 더 진짜야.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지혜와 정성이 담겨 있어. 그걸 단순히 시골 냄새로 판단한 건 당신이 얼마나 표면적인 가치에 매달려 있는지 보여주는 거야. 클레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지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병원 투자를 철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거야.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이렇게 다르다면 함께 가는 길이 험난할 테니까. 순덕은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지훈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있는 거지.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예요.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 저의 뿌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클레어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병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지분을 모두 철회할 거야. 병원은 당신 것이니 알아서 경영하면 돼. 하지만 내 이름은 사용하지 말아줬으면 해.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순덕은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의 결단력이 대견하기도 했어요. 지우는 자신의 뿌리와 어머니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클레어가 병실을 떠난 후 순덕과 지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우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고 순덕은 침대에 앉아 아들의 뒷모습을 걱정스럽게 살폈어요. 침묵은 길게 이어졌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정말 괜찮은 거니? 순덕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지훈은 천천히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함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네, 어머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야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아요. 순덕은 궁금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뭐란 말이고? 지우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의사가 된 이유는 사람들의 건강을 도와주고 싶어서였습니다. 화려한 클리닉에서 외관상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건강을 위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순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진정한 꿈을 찾은 것 같아 기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심한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구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순덕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구례로? 내가? 하지만 내 경력은 어쩌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걸?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경력은 어디서든 이어갈 수 있어요. 구례에도 사람들이 살고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곳이죠. 게다가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순덕의 눈썹이 위로 올라갔어요. 새로운 일이라니? 지우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만들어온 발효식품들, 특히 그 다이어트 청국장 가루가 정말 놀랍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의학적으로도 그 효능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전통 발효 건강식품 가게를 열면 어떨까요? 순덕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평생 지혜와 경험이 이제야 빛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게 가능할까? 물론이죠. 제가 의사로서 전통 발효식품의 건강상 이점을 설명하고 어머니는 비법을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진짜 건강을 선물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격스러움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우리 아들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겠니?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엄마 이름으로 사람들 건강 지켜주는 브랜드 만들어요. 청담동 클리닉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다음 날 순덕은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우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도중 그들은 창밖으로 클레어의 클리닉이 있는 건물을 지나쳤습니다. 화려한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지만 어쩐지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지훈아, 클레어는 어떻게 될까? 순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그녀도 자기 길을 찾겠죠. 우리와는 달랐지만 그녀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으니까요. 기차는 서울역을 떠나 천천히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점차 시골의 녹음으로 바뀌어 갔어요. 순덕은 창가에 기대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상처받은 일도 있었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기차가 구례에 가까워질 무렵 지우는 노트북을 꺼내 무언가를 열심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 궁금한 눈으로 바라보자 지우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어요. 우리 가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마당에 장독대를 그대로 살리고 옛 마루는 손님들이 앉아서 차를 마시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생각을 보탰습니다. 마루 옆에 있는 빈 방은 체험 공간으로 쓰면 좋겠구나. 사람들이 직접 장 담그는 법도 배우고. 두 사람은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상처는 점차 아물어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구례로 돌아가는 길, 그들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시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늦은 가을, 구례의 작은 마을은 오색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순덕의 오래된 한옥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마당에는 여전히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었지만 그 옆으로 깔끔하게 정비된 전통, 마루와 현대식 판매대가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죠. 간판에는 정성스러운 글씨체로 순담은 장독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장독대 앞에서 숙성된 된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거친 손길은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된장의 숙성 정도를 정확히 알아내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마루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기록하고 있었어요. 지우나, 이번 청국장 가루는 더 고소하게 나왔구나. 어제 담근 건 이미 발효가 시작됐어. 순, 덕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다이어트 청국장 가루가 온라인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보다 주문량이 2배로 늘었습니다. 순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들이 구례로 돌아온 지 석 달,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종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렸어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새로 담근 된장 맛보기도 준비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고 차 한잔하면서 구경하세요. 손님들은 마루에 앉아 순덕이 내어주는 보리차와 된장 맛보기를 즐겼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다이어트 청국장 가루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살 빠진다는 그 유명한 가루인가요? 순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우리 집 비법으로 만든 건데 밥 말아 먹어도 좋고 물에 타 드셔도 좋소. 요건 몸에 오래 담그면 약 되는 거요. 지훈이 다가와 부연 설명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의 청국장 가루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장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또한 천연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효소들이 체내, 지방 분해를 도와 다이어트에 효과적이죠. 손님들은 감탄하며 제품들을 구경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청국장 가루뿐만 아니라 속편한 된장, 발효 고추장, 항산화 쌀가루 등 다양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제품 포장에는 모두 순담은 장독, 발효로 지키는 진짜 건강이라는 문구와 함께 순덕과 지훈이 함께 웃는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순덕은 마당에서 발효식품 만들기 체험 교실을 열었어요.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순덕의 비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장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메주를 어떻게 띄우는지, 청국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좋은 장은 정성과 기다림이 필요해요. 급하게 만들면 맛도 영양도 반으로 줄어든단다. 지우는 옆에서 미소 지으며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클리닉보다 이곳에서 더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는 마루 한쪽에 마련된 작은 상담실에서 방문객들에게 건강 상담도 해주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전문 지식과 어머니의 전통 지혜가 조화를 이루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었죠. 해가 저물 무렵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가게는 고요해졌습니다. 순덕과 지우는 마루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며 차를 마셨어요. 석양이 장독대를 붉게 물들이는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지훈아, 행복하니? 순덕이 문득 물었어요. 지훈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곳에서 진정한 의미의 치유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외모가 아닌 진짜 건강을 돕고 있으니까요. 순덕은 뿌듯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확인한 지훈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누구니? 순덕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소식이에요. 클레어의 클리닉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투자 철회 이후 경영이 어려웠나 봐요. 순덕은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클레어에게 원망이 없었어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그 아이도 자기 길을 찾았으면 좋겠구나. 같은 시각 서울 거리의 한 구석에서 클레어는 우연히 순담은 장독이라는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포장지에는 순담은 장독, 발효로 지키는 진짜 건강이라는 문구와 지훈과 순덕이 함께 웃는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클레어는 잠시 그 전단지를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순덕과 지훈은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내일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꿈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장독대에서 피어오르는 발효의 향기처럼 새로운 희망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가게 간판을 정리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엄마, 이제 세상이 당신 맛을 알아봐요. 순덕은 미소 지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았어요. 벌레 보듯 당했던 그날의 기억은 이제 순담은 장독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